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입니다.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형사고소인데요. 고소까지 생각하실 정도면 정말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억울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고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조사도 목격자 진술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부분 저의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다 보니 조사 자체도 엄청 힘들게 진행되었습니다. 폭행, 욕설, 위협 등 많은 것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과거에도 알았다면 증거를 잘 모아놓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알아본 자료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중간중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회사 내 또는 고용노동부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형사 고소에서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 인사과 신고하는 방법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사 인사과에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고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으로는 10인 이하의 회사라든지 사장 또는 사장 가족이 당신을 괴롭힌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가 확실할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로는 제대로 된 응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으면 그에 걸맞는 대응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가이드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황이 복잡할 경우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잘못 작성할 경우 고소가 반려당하거나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같은 항목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공식적으로 무혐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고소할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고소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형사 고소의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두 번째, 고소장 작성하기. 세 번째, 작성한 고소장을 검찰청 또는 경찰에 제출하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당한 괴롭힘이 범죄인지 아닌지 우선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괴롭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폭행, 성추행 등. 그리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괴롭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돌림, 업무 배제, 회식 강요, 부서 전배, 업무 과다 등.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괴롭힌 사람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것은 누가 들어도 범죄에 해당하나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통하여 당신께서 괴롭힘을 당한 것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범죄가 맞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단계인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고소장 작성하기.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 테니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해당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범죄 사실과 증거가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가급적 제외하고 증거가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세요. 즉, 담당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증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뿐입니다. 그럼 고소장을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은 당신의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등. 피고소인은 당신을 괴롭힌 사람의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정확히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을
기타 사항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회사, 어느 부서, 직위 뭐뭐 이렇게 말입니다. 고소 취지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할 것인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수사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들은 모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당신이 당한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만약에 이렇게 범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범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용하셔서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 줍니다. 6하 원칙이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이 2022년 2월 3일 15시경 회사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다 끝나고 난 후 고소인을 남아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만만하냐 라는 말을 하며 고소인의 팔을 3일 가격하였으며 XX 노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케이스 2 등등. 증거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세요. 증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작성하였다가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유는 말 그대로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간략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꼭 적어주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모 회사 과장과 대리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19개월 동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0년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고소인을 괴롭혔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불안증 및 우울증 증세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행위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가혹해져 갔습니다. 제 자신과 주변 관계가 점점 무너져 내려감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 인사과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가족이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긴 느낌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뒤부터는 증거 자료에 관한 내용이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고 고소장을 잘 작성하셨다면 어디에 제출하시든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절차가 짧아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할 구역이란 피고소인의 주소 또는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를 뜻합니다. 이것이 헷갈리다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주세요. 검찰청에 제출할 경우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고 다시 담당 경찰 조사관이 지정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경찰서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곳인데요. 재능을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자료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갑질 119 사이트에 질문을 하실 때는 가급적 감정을 자제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편하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답변을 빠르게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직장갑질 119 사이트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두 번째, 범죄 행위가 맞다면 고소장 작성하기. 세 번째, 경찰서 혹은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기. 네 번째, 직장갑질 119 사이트에 도움 요청하기. 부디 용기를 내시고 행동을 하셔서 당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